책 읽어주는 남자 심동아 소장입니다. 반갑습니다. 39강 아이를 움직이는 동기부여 편 시작해보도록 할게요. 대화 방식에도 결의 차이가 있다. 우리는 사회생활을 하면서요, 어떤 사람과 이러한 얘기를 나눴을 땐 참 잘 통하는 것 같고, 똑같은 이야기도 어떤 사람하고 얘기 나눌 땐 정말 고구마 먹은 것처럼 답답한 경우를 많이 느껴봤을 겁니다. 자, 한번 볼게요. 노벨형 아들과 유비형 아이들, 그리고 잡스형 아이들, 그리고 현대형 아이들, 각각이 갖고 있는 탤런트가 다르다 그랬잖아요. 아래쪽 밸런스를 갖고 있는 이 아가들은 사고력이 좋은 아이들이라고 그랬고, 위쪽 밸런스를 잡혀 있는 아이들은 사고력보다는 창의력 영역이 발달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창의력 영역이 발달되어 있다 보니까 표현하는 영역이 조금은 빠르다. 사고력이 좋은 아이들이다 보니 표현 능력이 다소 느리다 라고 이 정도까지는 이해되셨을 겁니다. 자, 그렇다면 노벨형 아가들이 갖고 있는 관점, 시점은 대체 뭘까요? 과거형 플러스 현재형 플러스 미래형, 이 세 가지를 모두 다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 아이들하고는 과정을 먼저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과정을 인지가 안 된 상태라면, 과정이 인지가 안 되는 대화를 시도했을 경우에는 이 아이들은 혼란스러운 거예요. 우리 아들 완전 잘했어. 완전 잘했어. 이것은 과정이 없잖아요. 결과잖아요. 그런데 이 결과 중에서도 과정에 따르는 중간 결과와 그리고 최종 결과라고 하는 것이 있겠네요. 중간 결과가 바로 현재 시점을 의미하는 거 아닐까요? 최종 결과가 미래 시점 아니었을까요? 자, 그렇다면 과정이 중요하다는 것이 1번, 그리고 나서 2번 영역이 크게 두 번째로는 결과에 대한 이슈,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들 완전 잘했어, 결과 중심적으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아들 이러한 고민을 했고 연구를 했고 시도를 했고 그러한 계획을 갖고 그러한 과정들을 거쳐서 이러한 결과가 나왔구나. 역시 완전 잘했어 라고 하는 이러한 대화 기법이 좀 필요한 거예요. 상대적으로 위쪽 밸런스를 갖고 있는 잡스형 아가들은 과정을 논하면 힘들어해요. 그래서 결과가 뭔데? 결과 중심적으로 훅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노벨형스럽고 유비형스러운 아이들은 선, 과정, 후, 결과라고 하는 이 순서를 대화에서는 항상 유념을 해주시고요. 잡스형 아이들과 현대형 아가들은 기본적으로 선, 결과, 후, 과정, 1번과 2번의 순서가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두괄식으로 갈 것이냐 아니면 미괄식으로 갈 것이냐, 이 순서의 결정이 가장 중요하다는 겁니다. 참고로 저도 잡스형 아이다 보니까요, 구구절절하게 대화를 나누다 보면 제가 중간에 그래서 결론은 이런 거죠? 라고 사실은 말을 좀 자르는 경우들이 좀 많답니다. 이렇게 상대방의 유형이 파악이 되면 대화의 결도 분명컨대 달라질 수 있다를 의미한 이 의미를 꼭 캐치하셔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그 캐치가 됐을 때 우리는 카운슬링적 접근을 하느냐, 코칭적 접근을 하냐, 컨설팅적 접근을 하냐, 이것을 가지고 얘기를 한답니다. 자, 그렇다면 한번 볼게요. 카운셀링이라고 하는 것은 무기력한 아이들, 보통 자기 주도력이 강력한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바로 이 카운셀링적 접근이에요. 이 카운셀링이라고 하는 것은 듣고 공감하고, 이 듣고 공감하고가 가장 중요한 영역이에요. 물론 듣고 공감하고는 코칭을 할 때나 컨설팅을 할 때나 다 동일하게 적용은 된답니다. 그러나 이 듣고 공감하고, 그렇다면 이 듣고 공감한다라고 하는 것이 자기 주도력이 좋은 아이들한테는 자기 중심적, 자기의 의지적, 자기의 의지와 과정과 결과를 토대로 해서 이야기를 풀 수 있는, 그래서 결론값도 결과값도 아이들이 스스로 끄집어낼 수 있는 그것들. 그래서 이 듣고 공감한다라고 하는 것은 칭찬일 가능성이 높아요.
응원일 가능성 높아요? 지지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카운셀링을 필요로 하는 아이들은 자기주력이 강력한 그놈들에게는 그들의 생각, 그들의 표현, 그들의 결정, 그들의 과정 이런 것들이 모두에게 전임, 위임 해도 된다라고 우리는 정의를 내립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 카운셀링을 잘하는 어른들이 누군가 이야기를 잘 들어주는 어른들일 거예요. 그런데 자기주력이 높지 않은 아이들에게 카운셀링을 했을 경우에는 아주 불편한 결과들이 나와요. 어떤 불편한 결과들이 나오냐면 내가 표현하는 것들 자기주력이 극대화가 안 되어 있는 아이들에게 응원한다, 지지한다, 칭찬한다. 그러면 나의 실수조차도 이건 내가 실수가 아닌가? 라고 하는 착각들을 한다. 이렇게 좀 결정이 내려져요. 컨설팅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주도력의 반대말이 뭐라 그랬죠? 무기력이라고 했잖아요. 이 무기력하다라고 하는 것은 계획이 있어 없어? 계획이 없어. 과정이 있어 없어? 과정도 없어. 결과값도 그래서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들에게는 듣고 공감한다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 컨설팅이라고 하는 것은 약간의 지침, 지시, 전달, 강요. 지침, 지시, 전달, 강요 이런 것들이 사실은 많이 들어가요. 무기력하기 때문에 아주 짧은 지침, 아주 작은 지시, 아주 빠르게 표현될 수 있는 성취감을 느낄 수 있는 결과값에 대한 강요 이건 의미 있어요. 그런데 지금 대부분의 어른들이 컨설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한테. 그런데 이 컨설팅을 했을 때 불편한 사항이 언제 생기냐? 자기 주도력이 조금이라도 있는 아이와 자기 주도력이 완벽하게 갖춰져 있는 아이들에게는 컨설팅이라고 하는 지침, 지시, 전달, 강요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공격으로 느껴져요. 내가 스스로 뭔가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는데 왜 이렇게 하라 그러지? 왜 저렇게 하라 그러지? 내 생각은 다른데 내 생각을 갖추고 있는 이 코칭적 접근과 카운셀링적 접근을 해야만 하는 아이들에게 지금 우리 어른들이 무엇을 하고 있었다? 컨설팅을 하고 있었다. 그래서 브레이크가 걸리고 있다. 그래서 시행착오가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다. 이렇게 지금 저는 정의 내립니다. 자, 정의 들어갑니다. 듣고 공감한다라고 하는 것은 모두에게 동일합니다. 모두에게 동일합니다. 자, 듣고 공감한다라고 하는 것은 모두에게 동일. 자, 그렇다면 카운셀링이라고 하는 것은 듣고 공감하고 응원한다, 지지한다, 칭찬한다, 존중한다. 그 아이의, 그 상대방의 의견을 수렴한다, 받아들인다. 이렇게 로드맵이 대화 방식에서 순서와 로드맵 프로세스는 그렇게 결정이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코칭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자기주도력이 있긴 있어. 근데 약간 불안정해. 자기주도력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주도력 1단계가 뭐였습니까? 계속해서 이 이야기는 자기주도력에 대한 이야기는 계속 반복할 겁니다. 자기주도력 1단계는 고민하는 단계였잖아요. 고민이 생기다 보니 자세한 목표는 아니지만 구체적 목표는 아니지만 대략적 목표라는 것이 큰 그림 그려지잖아요. 이 목표가 그려지는 순간 탐구와 연구라고 하는 것이 이루어지잖아요. 그래서 계획이라는 것이 이때 만들어진다 했잖아요. 계획이. 이 계획이 이루어졌을 때 이행한다, 실행한다 였잖아요. 이행한다, 실행한다는 바로 도전의 의미였습니다. 도전이라고 하는 것은 activity, 과정값들을 결과값으로 끄집어내는 데 있어서의 도전. 이것은 액션 플랜이라고 해서 이때 만들어진 계획들이 살짝 리터치가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러한 과정들을 거쳐서 액션 플랜이라고 하는 것들이 반복적으로 거쳤을 때 마지막 증명의 과정이 온다고 했잖아요. 이 증명까지 되는 아이들 1, 2, 3, 4단계가 바로 자기주도력이 좋다. 그래서 카운슬링적 접근을 한다라고는 얘기한 거고요. 코칭적 접근을 한다는 것은 목표는 세웠는데 계획이 잘 안 나오네. 계획까지 세워졌는데 도전이 잘 안 되네. 이건 왜 그럴까요? 목표가 허무맹랑한 거예요. 그래서 계획이 안 나오는 거예요. 계획까지 나왔는데 도전을 왜 못할까요? 무언가에 자신감을 잃은 거예요. 자신감을 잃었던 그 근본적인 이유, 지점이 어디였는지를 우리는 또 찾아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코칭이라고 하는 것은 듣고 공감하는 거에서 무엇을 하느냐? 질문이라고 하는 걸 하는 거예요. 이 질문이라는 걸 통해서 스스로가 이 질문을 통해서 나는 인지한다, 이해한다, 받아들인다. 그래서 나만의 방식을 결정을 내릴 수 있다라고 하는 자발적 미션,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미션, 결과값이 도출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소위 말하는 코칭이라고 하는 영역이 대부분의 불완전해 보이지만 자기주도력이 아주 조금이라도 있는 아이들에게 우리는 보통
코칭을 한다라고 정의를 내려주는 겁니다. 그렇다면 컨설팅이라는 것은 질문을 하긴 해요. 이때 질문과 코칭 때의 질문은 사실은 달라요. 이때 질문은 긍정적 질문일 거예요. 긍정적 질문. 이 긍정적 질문이라고 하는 것은 호기심이에요. 그래서 궁금한 거예요. 호기심과 궁금증에 의해서 던져지는 질문이 바로 긍정적 질문인 거예요. 그래서 이 답은 누가 한다? 스스로 한다. 스스로 결정한다. 이게 바로 이 질문의 핵심이에요. 그런데 컨설팅 할 때의 질문은 긍정적 질문을 할 수가 없어요. 왜? 무기력하잖아요. 무기력하다 보니 어떠한 과정이 없어, 계획이 없어. 아까 우리 자기주도록 1단계 목표가 없었어요. 2단계 계획이 없었어요. 3단계 도전을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무기력한 거예요. 이 무기력한 아이에게 긍정적 질문을 한다? 이것은 아니죠. 그래서 이때의 질문은 무슨 질문이냐면 선택적 질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선택적 질문. 이 선택적 질문이라는 것은 아주 간단합니다. 이 아이가 무엇을 결정해야 되는지조차를 지금 판단이 안 서는 거예요. 그래서 질문의 범위를, 정답의 범위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범위를 좁혀주는 거예요. 책을 읽으래요. 책을 읽어야지 라는 질문을 합니다. 책은 언제 읽을까? 언제 읽어야 될까? 모르는 거예요. 이럴 때 질문을 1번 점심밥 먹고 독서하기, 2번 독서 후에 점심밥 먹기. 예를 들자면 이렇게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둘 중에 하나 정도는 결정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자,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들은 오늘 하루 놀고 나서 기분 좋게 책 읽겠습니까? 책을 읽은 후에 기분 좋게 놀겠습니까? 놀고 나서 책 읽겠다, 책 읽고 나서 놀겠다. 결정해 주십시오. 이것이 바로 선택적 질문이었습니다. 이 선택적 질문을 하는 순간 나는 최소한 둘 중에 하나라고 하는 것을 결정할 수가 있잖아요. 이 결정의 범위가 점점 빨라진다라고 하는 것이 자기 주도적 결정이 높아진다, 빨라진다, 판단 능력이 향상되고 있다. 이렇게 끌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모든 아이들을 내가 편한 방식대로 뭔가를 대화를 풀어나간다?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세상에 우리 사회생활이라는 걸 다들 한 번씩은 해보셨을 거 아니에요. 왜 어떤 사람한테는 이렇게 얘기하면 저 사람은 못 알아들어 먹지? 저렇게 얘기했더니 왜 저 사람은 자기 주장을 많이 표현을 하지? 내 말을 끊고 어떤 사람은 왜 내 얘기를 저렇게 진지하게 듣지? 근데 저 아이는 왜 내가 얘기하는 거에 핵심은 못 찾고 왜 딴 방향으로 계속 빠져나가지? 어떤 사람은 왜 내가 하는 얘기마다 하나하나 캐치 캐묻지? 이런 거 있지 않았습니까? 그것이 바로 사람들마다 갖고 있는 유형 영역이 다르기 때문에 오는 현상이었던 겁니다. 자, 오늘 이 영상을 접하고 계신 우리 어머님들 그리고 우리 선생님들, 우리 주변에요. 그렇다면 자기주도력이 참 좋구나. 그래서 어른인 나의 의견이 별로 안 들어가도 되는구나. 저 상대방의 이야기를 많이 담아야겠구나. 들어줘야겠구나. 인정해줘야겠구나. 하는 친구들을 카운셀링을 하는 대상들을 한번 구분 한번 해보실래요? 우리 주변에서 가장 가까운 사람들 많잖아요. 그 사람들을 어른이든 아이든 상관없습니다. 이 카운셀링을 해도 되는 사람들이 과연 대체 누굴까를 기준 잡아 보십시오. 자, 이 아이는 좀 자기주도는 있긴 있는데 실수가 좀 많아. 실수가 많아서 조금 손은 많이 가긴 가. 하지만 무언가는 하긴 해. 이런 아이들은 코칭적 접근을 하자 그랬잖아요. 이 코칭적 접근의 핵심은 긍정적 질문, 궁금해하는 질문, 스스로가 답변할 수 있는 질문, 이렇게 선택을 주는 것이 아니라 그들 스스로가 해왔던 행위들에 대한 것들을 정리해서 결론값으로 끄집어내서 표현할 수 있게끔 하는 질문이 가장 좋은 질문입니다. 아까 독서라는 질문도 마찬가지예요. 컨설팅적 접근에서의 질문은 이거 하고 나서 이 책 읽을까? 책 읽고 나서 이거 할까? 라고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질문이었다면 이 코칭을 필요로 하는 아이들에게는 이렇게 질문하는 겁니다. 책 읽는 건 언제가 편해? 책 읽는 시간은 언제 가장 집중이 잘 되는 것 같아? 가장 좋은 질문이잖아요. 아주 긍정적 질문이잖아요. 그래서 내가 궁금해서 질문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은 내가 그러면 아침에 읽었을 때 가장 독서하는 게 책 읽는 게 잘 들어왔나? 점심때인가? 저녁때인가? 취침 전인가? 새벽이었나? 이것을 생각하게끔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이해되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코칭 스킬에서 가장 중요한 건 마음을 연대요. 몇 강의 전에 우리 마음을 여는 기술, 생각을 여는 기술, 행동을 여는 기술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습니다. 마음을 여는 것은 가장 기본적으로 listen에서부터 시작해요. listen이라고 하는 것은 공감한다, 인정한다, 이해하려고 한다, 너에 대해서. 이것이 듣기 기술이에요. 우리가 코칭 기술 가장 중요하다는 게 뭐냐고 묻는다면 저는 듣기라고 얘기를 해요. 물론 저한테도 잡스스러운 저한테 가장 부족한 영역이 듣기 영역, listen 영역. 왜? 유비 영역이 저는 4번이었잖아요. 그래서 듣기 영역이 너무나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의미 없어 보인다, 구구절절해 보인다, 말이 길어질 것 같다, 약간 옆으로 새어나가는 듯한 느낌의 대화다 라고 한다면 그 듣기가 올스톱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이 듣기만큼 더 좋은 것은 없어요. 왜? 상대방의 마음을 나는 이해하려고 한다 라고 하는 존중의 의미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마음을 여는 기술, 특히나 듣기 영역 아주 중요합니다. 자, 듣고 나서는 우리는 뭔가의 피드백을 할 겁니다. 그 피드백이 카운슬링적 접근에서는 칭찬, 응원, 지지라고 하는 것이 있었고, 코칭적 접근에서는 좋은 질문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좋은 질문이라는 것은 긍정적 질문이었습니다. 긍정적 질문이란 궁금하다, 호기심이 생긴다, 그래서 판단을 네가 하는 거야,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라고 하는 관점에서의 말하기, 질문하기로 표현을 한다. 컨설팅적 접근에서의 말하기란 선택할 수 있게끔 질문의 범위를 좁혀준다, 선택할 수 있는 범위를 좁혀준다. 이렇게 질문이 말하기로 활성화되는 겁니다. 그래서 생각을 여는 기술, 이때 생각을 엽니다. 말을 합니다. 메시지를 던집니다. 근데 그 상대방들은 다시 피드백이 또 다른 피드백이 올 겁니다. 이때 우리가 어른들이 했던 1차 말하기 영역에서의 질문들 이후에 상대방은 어떻게 오느냐? 상대방들은 토론식 아이들이 있고요. 발표식 아이들이 있다고 했잖아요. 자, 이 발표식 아이들의 이 왼쪽 영역 밸런스를 갖고 있는 아이들 같은 경우는 자기 주도력이 있다고 그랬어요? 없다고 그랬어요? 기본적으로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이 토론식 영역의 아이들은 언어 영역, 스피킹 영역과 레슨 영역이 발달되어 있다 보니 관계 영역, 그룹 중심적인 거예요. 관계 중심적인 아이들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주도력이라고 하는 것이 얘는 자기 스스로 하는 주도력이냐, 얘는 관계를 맺어가면서 주도력을 발휘하느냐, 이렇게 달라지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관계를 맺다 보니 스피킹과 리슨이라고 하는 영역, 토론, 말하고 듣고에 대한 기능들이 발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들은 토론식으로 가는 거고요. 이 아이들은 자기 스스로 뭔가의 과정과 결과값을 도출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내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일방적 메시지를 전달하는 방식의 대화를 주도할 거예요. 이것이 발표식이에요. 그래서 이 발표식이다라고 했을 때 자칫 잘못해버리면 잘난 척하는 것처럼 보여지는 거예요. 잘난 척한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얘는 토론을 하다 보니까 그래서 떠드는 것처럼 보여지는 거예요. 이렇게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떠드는 것처럼 보인다, 이 부분을 우리는 하브르타 방식이라고 보통 얘기하는 거고요. 이것을 잘난 척하는 거, 표현하는 거, 주장하는 거, 발표하는 거, 이거 그래서 플립 러닝이라고 하는 거예요. 플립 러닝, 거꾸로 교실이라고 들어보셨잖아요. 내가 선생님이 되어보는 듯한 일방적 메시지의 전달, 이것이 바로 플립 러닝, 거꾸로 교실 같은 수업 모델이 바로 이거였던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발표력이 강력한 아이들한테는 발표할 수 있는 시간의 확보가 필요하겠어요? 안 필요하겠어요? 필요한 거죠. 그런데 10명이 앉아있어요. 20명이 앉아있어요. 그럼 나의 발표할 수 있는 시간이 적어지잖아요. 그래서 얘네들이 소수정예의 특수한 환경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 엄마들이나 우리 어른들이 이 그룹 주도를 갖고 있는 아이들에게 소수 정예로 진입을 시키려고 애를 쓰시잖아요. 여기에서부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왜? 이 아이들은 발표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어, 안 되어 있어? 되어 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얘네들은 예습형 아이라고 보통들 얘기를 하고, 이 아이들은 보통 복습형 아이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이 복습형 아이들이라는 것은 예습이 되어 있어요, 안 돼 있어요? 안 돼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발표가 돼, 안 돼? 안 돼. 그러다 보니 이 그룹 주도를 갖고 있는 아이들이 소수 정예반에 들어갔을 때 나의 표현을 할 수 있어, 없어? 못하는 거예요. 이해되셨습니다? 자, 이렇게 아이들마다
생각을 연다라고 하는 것은 토론을 할 것이냐, 발표를 할 것이냐. 물론 저기에서 조금 더 디테일을 나누면 글로 할 것이냐, 말로 할 것이냐로 먼저 구분하는 것이 우선이긴 합니다. 그리고 나서 행동을 열겠죠. 행동을 열 때 우리는 네 가지의 액션에서, 네 가지의 행위에서 우리는 보통 저 행동을 여는 스킬 활성화가 된다 그랬잖아요. 칭찬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긍정적 메시지를 받고 있다? 와, 더 잘하고 싶죠. 긍정적 메시지라는 것은 그거보다 더 좋은 약은 없어요. 칭찬을 먹는데 애들이 삐뚤어 나간다고요? 아니죠. 칭찬을 못 받기 때문에 삐뚤어 나가는 거죠. 무시를 당하고 있잖아요. 욕을 먹고 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제대로 된 길을 속도를 낼 수가 있겠어요? 속도가 안 나죠.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응원, 긍정적 메시지, 칭찬하는 그런 습관은 아이들이 아니라 우리 어른들이 먼저 많이 습관화되어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답니다. 그래서 칭찬 잘해주는 우리 어른들 되어주십시오. 두 번째는 독서 행위가 너무나 중요해요. 내가 무언가를 우리가 자기주도력 1단계에서 뭔가 목표가 세워졌어요. 목표가 세워졌기 때문에 두 번째 단계에서 고민하고 연구한 것을 탐구하고 연구했잖아요. 그래서 계획이라는 것이 만들어졌죠. 이 계획 단계에서 나는 어떠한 책들을 읽어야 될 것인가에 대한 그 기준점들이 보통 잡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독서 행위라는 것은 다 독도 중요하지만 내가 어떠한 것에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지, 내가 생각하고 있는, 내가 결정하고 있는 그 진로와 직업은 대체 무엇인지 그 관련성 있는 책들을 접해보는 것, 이때서부터 진짜 독서가 바로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와 관련된 체험활동, 여기서 말하는 체험활동이라는 것은 너무나 간단해요. 체험활동이라는 것은 진로 영역과 직업 영역과 관련된 인물들, 그리고 관련된 장소, 관련된 관련된 영상이라고 한다면 유튜브일 수도 있어요. 영화일 수도 있어요. 드라마일 수도 있습니다. 각종 좋은 강연들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우리는 시청각 교육의 핵심 아니었겠습니까? 시청각의 시청각 교육에서 각은 뭐예요? 스스로 인지한다, 느낀다. 그래서 뭔가를 꿈틀거린다. 시청각 교육은 그래서 좋은 거예요. 진로와 직업의 결정이 없이는 저 행위들이 이루어지지가 않는 거죠. 이해되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마지막 지지, 기대, 신뢰의 태도라고 하는 것은 아무리 좋은 얘기도 자세가 안 좋으면요 그냥 삐딱해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좋아하는 사람들을 만나면 어떻게 합니까? 몸이 상체가 점점 앞으로 갑니다. 제가 현장에서 아이들과 엄마들과 코칭을 하다 보면요 저도 모르게 앞으로 이렇게 다가서고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상대방의 이야기를 조금 더 자세하게 듣고 싶어서. 좋아하는 사람을 만나면 그래서 점점 가까워지는 겁니다. 근데 싫어하는 사람을 만나면요 점점 뒤로 멀어지는 거예요. 또는 방어적 자세가 있잖아요. 팔짱 끼는 거. 그래서 팔짱 낀 사람하고 재밌는 얘기는 못 나누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이러한 모습에서도 이렇게 태도라고 하는 것은 모습일 수도 있고 표정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표정 자체가 뜨뜻미지근한 표정이라면 어떤 이야기를 신나게 할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래서 항상 듣기 영역, 말하기 영역, 태도라는 영역은 너무나 중요한 영역입니다. 우리가 익숙하여 있는 듣기, 익숙해하고 있는 말하기, 익숙한 태도, 이 익숙함 때문에 우리 아이들과 어찌 보면 보이지 않는 벽이 생기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자, 한번 볼게요. 저는 백종원이라는 분이 저한테는 개인적으로 롤모델 같은 그런 분이에요. 왜냐하면 카운셀링을 하는 프로그램들이 있더라고요. 카운셀링 하는 프로그램 3대 천왕이었었어요. 저 3대 천왕에 나오는 출연진들을 보면은 소위 말하는 명인들이 나오세요. 명인들에게 백종원이라는 사람은 지적하지 않아요. 항상 궁금해하고 있어요. 그리고 존중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알고 있는 그 지식들을 전달하려고 애쓰지 않아요. 그 사람들이 갖고 있었던 과정과 결과에 대해서 우리는 항상 궁금해하고 그리고 지지하고 그리고 경청하려고 하는 그 애씀을 갖고 있더라고요. 정말 카운슬링적 프로그램이었어요. 자, 그렇다면 코칭적 프로그램은요. 골목식당인 것 같아요. 골목식당에 나오는 출연진들을 보면 작지만 모두가 자기 사업이라고 하는 것을 하고 있어요. 내가 무언가를 목표 세운 것을 계획을 세우고 있어. 계획한 것을 이행하고 있어. 이행하는데 증명이 잘 안 돼.
자기 주도록 1, 2, 3, 4단계랑 동일하지 않겠습니까? 나의 목표가, 나의 그 계획이, 나의 도전하는 그 이행이 왜 어디선가에 계속 브레이크가 걸릴까? 라고 하는 거예요. 그 브레이크가 걸렸다? 불안전해 보이긴 하지만 자기 주도력이 조금이라도 있었다. 그래서 코칭에서는 항상 질문하는 거예요. 그래서 백종원이라는 사람이 지적도 하지만 질문이라는 게 대부분 주로 많이 하더라고요. 궁금해하면서. 그러면서 그 상대방에게 그 사람이 갖고 있었던 생각들을 끄집어내는 그 과정을 꼭 거치더라고요. 그런데 그 끄집어낼 때 잘못된 결과값이라고 확실하게 느껴지는 것들이 있다면 그때는 콕콕 찝어요. 찝는데 이렇게도 찝어요. 브라인드 테스트 같은 걸로 통해서 보통들 증명을 하고 있더라고요. 백종원이라는 사람이 무언가를 메시지를 전달해서 콕 집어서 이건 아니다 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왜 브라인드 테스트를 할까요? 너의 생각과 나의 생각이 달라. 하지만 이 다른 생각들의 결과값들은 아마 동일할 거야. 이것은 내가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직접 느꼈으면 좋겠어, 체험했으면 좋겠어. 그래서 브라인드 테스트도 아주 좋은 질문이라고 저는 판단이 되는 거예요. 자, 컨설팅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은 집밥 백선생 시리즈가 바로 컨설팅 프로그램이에요. 요리에 대해서 한 개도 모르는 사람들을 세워놓고 있어요. 이 친구들한테 우리는 선택적 질문을 줍니다. 선택할 수 있는 것들을 아주 짧게 줍니다. 컨설팅의 핵심은 아주 짧아야 돼요. 질문도 짧아야 되고 정답도 짧아야 되고 그것을 이행하고 체험해서 그것을 도출해내는 것도 시간적으로 짧아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직접 자기가 체험을 하는 거예요. 선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따라하게 하는 거예요. 따라한 후에 옆 사람이 같이 동일한 재료를 쓰고 동일한 시간을 썼는데도 불구하고 각자들만이 갖고 있는 도출값, 결과값들을 서로 비교할 수 있는 그 시간까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컨설팅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소위 말하는 예습과 복습과 확인학습이라고 하는, 그리고 마지막 점검이라고 하는 것을, 이 네 가지를 공부 영역에서 굳이 표현한다면 이거는 원스톱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원스톱으로. 쪼개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루에 다 몰아서 해야 돼요. 그래서 짧게 짧게 예습, 짧게 짧게 복습, 짧게 짧게 확인학습, 짧게 짧게 점검까지. 이해되셨습니까? 그런데 이 컨설팅적 행위들을 카운슬링하는 아이들과 코칭하는 아이들에게 적용 한번 한다고 보세요. 이 아이는 예습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이 행위가 안 맞는 거죠. 이 친구도 내가 예습 행위는 어느 정도 할 수 있는데 내가 무엇부터 시작하는 것을 나는 알고 있는데 도전할 수 있는데 근데 이거부터 하래, 이거부터 하래, 이거부터 하래 라고 강제적 미션이 주어지니까 얘네들도 못하는 거예요. 공부의 결, 학습 전략의 결도 이 아이들 탤런트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적용할 수 있는 범위가 아주 다채로워진다는 거 이해해 주셔야 됩니다. 자, 어머님께 질문 드립니다. 어머님들, 그리고 이 영상을 접하고 계신 선생님들, 10대 때 자기주도적인 경험과 체험이 무엇이 있었습니까? 스스로 결정한 것을 어떠한 과정들을 거쳤는지, 그래서 어떠한 증명을 했는지를 한번 떠올려 봐 주세요. 그것이 공부일 수도 있고 놀러 다니는 것도 있을 수 있고, 결론은 내가 스스로 결정했던 그것. 엄마 아빠가 반대했지만 나는 끝까지 밀고 나갔던 것들이 무엇이 있었는지를 한번 떠올려 봐 주세요. 그리고 우리 엄마로서 우리 아이에게 했던 일방적인 강요는 대체 무엇이 있었는지를 한번 또 지금 이 순간 시점에서, 지금의 시점에서 한번 떠올려 봐 주세요. 그랬을 때 10대 때, 여러분들이 10대 때 자기 주도력을 발휘했던 것들이 지금 엄마인 여러분들은 우리 아이들에게 자기 주도력을 발휘하게끔 도와주고 있는 엄마인가 어른인가 라고 하는 이 질문을 하고 싶었던 겁니다. 이 첫 번째 질문과 두 번째 질문 꼭 한번 찾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였습니다. 고맙습니다.